뭘 덮어? 한국 우수 전래동화 1.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이야기. 호랑이와 곶감.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일이에요. 배가 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밤 어슬렁거리며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뭐 먹을 게 없을까?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중얼거렸어요. 으앙, 으앙. 어느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어떤 아이길래 밤이 저렇게 울어대지? 호랑이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울음을 안 그치면 곰한테 줄 거야. 방에서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으앙. 그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거참 되게 시끄럽네. 호랑이가 머리를 흔들며 막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준다. 뭐? 나한테 아이를 준다고? 호랑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호랑이는 방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으앙, 으앙, 으앙.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녀석, 내가 무섭지도 않나? 하지만 호랑이는 아이가 계속 울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엄마가 아이를 냉큼 줄 테니까요. 냉큼, 망설이지 않고 빨리 움직이는 모양. 으앙, 으앙. 호랑이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옳지, 어서 더 크게 울어라. 이제 곧 내게 아이를 던져주겠지. 그때 호랑이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으앙, 으앙, 으앙. 그러나 아이가 아무리 울어대도 엄마는 아이를 호랑이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아이를 주겠다는 거야? 한참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몹시 시렸어요. 기다리다 지친 호랑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휴, 애도 참. 그래, 곶감 여기 있다. 곶감, 껍질을 벗기고 말린 감. 그러자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쳤어요. 뭐라? 저 녀석 봐라.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곶감? 그게 얼마나 무섭길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호랑이는 머릿속으로 커다란 괴물을 그렸어요. 어이쿠, 어서 도망가야지. 호랑이는 얼른 외양간으로 달려가 몸을 숨겼어요. 외양간, 말과 소를 기르는 곳. 얼마 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저게 곶감인가 보다. 호랑이는 소 옆에 납작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온 그림자가 호랑이의 머리를 더듬었어요. 이크, 들켰구나. 호랑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의 소가? 그림자가 후다닥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림자는 바로 외양간의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어요. 어흥,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곶감이란 괴물이 등에 탄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아이고, 이 소가 왜 이리 날뛰는 거야? 소도둑은 호랑이의 등에 힘껏 매달렸어요.
소도둑은 뒤늦게 자신이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호랑이였잖아. 지금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거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빨리 달릴수록 소도둑은 호랑이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리다가 커다란 구멍이 뚫린 나무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소도둑은 벌벌 떨며 나무 구멍 속에 쏙 숨었어요. 그때 엉금엉금 길을 걷던 곰 한 마리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어요.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마침 호랑이도 정신을 차렸어요. 어? 곶감은?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러고는 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호랑이는 곰에게 어젯밤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곰도 잔뜩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휴, 나도 당하기 전에 숨어야겠네. 곰은 재빨리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다니. 나무 구멍 속에 숨어있던 소도둑은 곰이 들어오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에라 모르겠다. 소도둑은 곰에게 냅다 발길질을 했어요. 냅다, 몹시 빨리, 몹시 힘차게. 어? 곰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어요. 곶감이다. 저 속에 숨어 있었구나.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같이 가. 곰도 허둥대며 호랑이를 쫓아갔어요. 어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호랑이와 곰이 멀리 꽁무니를 빼고 사라지자 소도둑은 나무 구멍에서 슬그머니 나왔어요. 하느님이 도둑질을 한 내게 벌을 내리신 거야. 소도둑은 산을 내려가며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 소도둑은 열심히 일하며 평생 착하게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호랑이와 곶감. 옛날 옛적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호랑이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친근한 동물이었습니다. 옛 이야기에서 호랑이를 의리 있는 동물로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까치나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수룩한 동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에서는 어리석은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을로 살금살금 내려온 호랑이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호랑이가 왔다고 하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침내 어머니는 아이에게 곶감을 주어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호랑이는 곶감이 자신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외양간으로 숨어듭니다. 그때 소도둑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면서 호랑이는 무서움에 허둥지둥 달아나지요. 동물의 왕 호랑이가 맛있는 곶감 하나에 벌벌 떠는 모습을 그린 이 이야기는 재미와 함께 배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의 이야기 중에는 소도둑이 곰과 호랑이를 잡아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내려갔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도둑이 새로운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영물인 호랑이와 우리말. 우리 조상들이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셔왔다는 기록들이 있지요. 그래서인지 예부터 사람들은 호랑이를 영물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호랑이를 부와 권세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왔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호랑이 담배 필 적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지요. 아득한 먼 옛날, 즉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던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 밖에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라는 이야기들은 매우 값진 것은 위험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속담입니다. 곶감. 우리 조상들은 가을이면 주황빛으로 익기는 했지만 아직 다 익지는 않아서 떫은 맛이 나는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먹었어요. 감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대꼬챙이나 쌀이꼬챙이에 꿰어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말리지요. 그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맛있는 곶감이 된답니다. 곶감은 수정과에 넣어 먹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한겨울에 심심풀이로 먹었던 우리 민족의 영양 만점 간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배가 고픈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느 집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호랑이는 그 집 마당으로 살금살금 들어서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방 안에서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문 밖에 있는 호랑이에게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어머니가 아이를 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은지 계속 울어댔어요. 한참 뒤에야 어머니는 아이에게 곶감을 줄 테니 울음을 그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쳤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곶감이 뭐지? 호랑이에게 준다고 해도 울던 아이가 곶감이라니까 울음을 딱 그치네. 그럼 그 곶감이라는 녀석은 나보다도 더 힘센 거 아니야? 곶감이 무서워진 호랑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1. 호랑이는 왜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왔나요? 2. 아이는 왜 울었을까요? 3. 곶감은 무엇인가요? 4. 호랑이는 왜 소도둑을 태우고 밤새 달렸나요? 한국 우수 전래동화 2.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이야기.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갓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갓. 옛날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말총으로 만든 쓰개의 한 가지. 에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갓을 만들어도 가난한 건 똑같으니 일할 맛이 안 생겨.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내내 투덜거리며 불평을 했어요. 갓장이, 갓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마침 도깨비가 나무 위에서 갓장이를 내려다보고 희죽희죽 웃었어요. 갓 만드는 일은 정말 너무 힘이 들어. 갓장이는 계속 투덜투덜 신세 타령을 하였어요. 신세 타령,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여 이야기함.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한심한 생각뿐이었어요. 불평만 하니 갓이 잘 만들어질 리가 없었지요. 그나마 만든 갓은 자꾸 비틀어지기만 했어요. 이놈의 갓이 이젠 말도 안 듣네. 갓장이는 화를 내며 갓을 방바닥에 휙 던졌어요. 왜 죄 없는 갓에 화풀이를 하고 그래?
갑자기 갓장이 앞에 도깨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남이야 뭘 하든 무슨 참견이요? 갓장이는 무심결에 대꾸를 해놓고는 뒤늦게 도깨비라는 것을 깨닫고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으악! 갓장이 살려! 호들갑 떨기는 안 잡아먹을 테니 안심하게. 호들갑, 방정맞게 떠벌리는 짓. 하지만 갓장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갓장이가 물었어요. 그런데 도깨비가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 아저씨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왔지. 도깨비는 감투의 입김을 호호 불며 말을 이었어요. 투덜거리지만 말고 얼른 소원이라 말해봐. 소원이야 많지요. 무엇보다 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는 없을까요? 갓장이는 간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다며 주절주절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도깨비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한텐 좋은 방법이 있지. 앞으로 이 갓을 쓰고 다니게. 그러면 자네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깨비는 들고 있던 감투를 갓장이에게 씌워주고는 휑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감투, 지난날 벼슬하던 사람이 머리에 쓰던 것. 갓장이는 어리둥절해하며 감투를 만져보았어요. 대체 이 감투가 어떻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갓장이는 여전히 불평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감투가 돈을 주나 배를 부르게 해주나? 마침 갓장이의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양반이 갓은 만들다 말고 어디를 갔나? 갓장이의 아내는 방 안을 휙휙 두리번 거렸어요. 나 여기 있잖소. 할망구가 이제 눈이 멀었나? 해구머니, 빈 방에서 말소리가 다 나네. 갓장이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래도 내가 정말 안 보인다는 말이야? 하지만 아내는 눈만 끔뻑거릴 뿐이었어요. 갓장이는 너무 답답해 감투를 벗으며 얼굴을 확 내밀었어요. 설마 이젠 보이겠지? 아이고 깜짝이야. 당신 언제 들어왔수? 그 순간 갓장이는 무릎을 탁 쳤어요. 히히히, 이제 알았다. 도깨비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로군. 갓장이는 얼른 감투를 아내의 머리에 씌워 보았어요. 그러자 아내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그럼 그렇지. 이건 도깨비 감투가 분명해. 갓장이는 매우 기뻐했어요. 이 양반이 뭘 잘못 드셨나? 왜 여자에게 감투를 씌우고 난리예요? 갓장이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방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도깨비 감투를 쓰고 밖으로 나가볼까? 갓장이는 생각만 해도 낄낄 웃음이 나왔어요. 수다쟁이 아내가 알면 금방 소문이 나겠지? 갓장이는 도깨비 감투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잠깐 장터에 나갔다 오겠소. 장터, 장이 서는 곳. 갓장이가 감투를 들고 집을 나서자 아내가 쫓아나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갓은 만들지 않고 장터엔 왜 가신대요? 잠자코 있게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갓장이는 장터에 가는 길에 잔칫집부터 들렀어요. 먼저 배부터 채우고 가야겠다. 감투를 쓴 갓장이는 상 위에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었어요. 갓장이는 배가 부르자 슬슬 따분해졌어요. 그래서 옆에 앉은 양반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지요. 아니, 왜 남의 머리를 쥐어박고 난리야?
머리를 얻어맞은 양반이 옆 사람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멱살, 목 아래에 여민 옷깃. 이거 재미있는걸? 가짱이의 장난 때문에 잔치집은 금세 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수라장, 전쟁이나 그 밖의 일로 인해 큰 혼란 상태에 빠진 곳. 가짱이는 얼른 장터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필요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 이제 나는 부자다. 장사꾼들은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훔치는 일도 힘들구나. 좀 쉬어야지. 가짱이는 길 한 구석의 모닥불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불똥이 날아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불똥이 감투에 구멍을 내버렸지 뭐예요. 에이, 재수없게. 이놈의 불똥이 감투에 날아들 게 뭐람? 집으로 돌아온 가짱이는 아내에게 갓을 꿰매라고 말했어요. 가짱이의 아내는 갓을 꿰매며 중얼거렸어요. 다 찌그러지고 구멍 뚫린 감투가 뭐가 그리 좋다고 하루 종일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다니나 몰라. 가짱이의 아내는 구멍난 갓을 흰 실로 촘촘히 꿰매어 놓았어요. 여기 있수. 제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갓이나 만들어요. 가짱이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날이 밝자 장터로 달려갔어요. 가짱이는 주막에 들러 술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막. 시골의 길목에서 술이나 밥 등을 팔고 나그네를 재워주던 집. 술이나 한 잔 얻어 마실까? 가짱이는 술상에 있는 술잔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누가 내 술을 훔쳐 마시고 있어? 사람들은 술잔이 저절로 비어지자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얀 실이 공중에서 어른거렸어요. 저 실 좀 보게. 실이 술을 마시고 있어. 얼른 도망가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가짱이는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하얀 실이 둥실둥실 떠갔어요. 저 술도둑 잡아라!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어요. 가짱이가 허둥거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감투가 훌렁 벗겨지고 말았지요. 네 이놈! 내 놈짓이었구나! 가짱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흠씬 정도가 아주 심하게. 가짱이는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갓을 만드는 일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도깨비 감투. 옛날 옛적 도깨비와 감투 이야기. 도깨비 감투는 사람이 쓰면 보이지 않는 신기한 감투입니다. 먼 옛날 한 갓장이가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리고 갓을 만드는 일을 싫어하던 차에 도깨비한테서 도깨비 감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감투를 쓰고 투명 인간이 되어서 가게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잔칫집에 가서 음식을 훔쳐 먹으며 놀고 먹는 생활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감투에 불똥이 튀어 구멍이 생기고 이것을 갓장이의 부인이 꿰매어 주지만 하얀 실밥 자국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켜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도깨비 감투는 누구나 신기한 도깨비 감투가 손에 들어오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큰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할 때 삶의 행복과 보람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도깨비 감투의 주인공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갓은 옛날 양반들이 쓰던 모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챙 부분은 얇게 쪼갠 대나무로 만들고 윗부분의 모자 부분은 말총을 엮어 만듭니다. 대나무와 말총으로 갓을 엮고 나면 비단으로 갓끈을 달고 오칠을 해서 마감하지요.
옛날 사람들은 남자들도 머리를 길러 상투를 틀었는데 이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모자 모양으로 생긴 망건과 탄건을 썼답니다. 까불까불 도깨비. 도깨비는 비상한 힘과 괴상한 재주를 가져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이나 험상궂은 짓을 많이 하는 잡귀신입니다. 도깨비는 일상생활에 도구로 쓰다가 버린 물건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헌빗자루, 헌절구, 헌신, 부지깽이 등이 있습니다. 도깨비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삼국시대의 기와에 그려진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심술궂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도깨비는 심술과 장난이 심하고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 전설에도 도깨비가 많이 등장하여 맹활약을 한답니다. 감투. 옛 우리 조상들의 남성 옷차림은 옷과 머리에 쓰는 갓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투는 머리에 쓰는 갓의 하나로 탄건과 비슷하지만 턱이 없이 평평하고 미끈합니다. 말총이나 가죽 또는 헝겊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운에는 머리를 덮는 것이라고 하였고 양자방언에는 상자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벼슬아치들이 평상시에 쓰던 관모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세에서는 벼슬하는 사람만 감투를 쓰고 평민은 쓰지 못하여서 벼슬하는 사람을 가리켜 감투 썼다고 하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갓을 만드는 일을 하는 갓장이는 매일 불평을 하느라 제대로 갓을 못 만들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불평을 해댔는지 어느 날 도깨비가 찾아왔지 뭐예요. 도깨비가 갓장이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자 갓장이는 감투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도깨비 감투를 갓장이에게 씌워주고 사라져 버렸어요. 도깨비가 씌워준 감투는 도깨비 감투였어요. 도깨비 감투를 쓰기만 하면 사람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이 난 갓장이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잔치상에 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집어먹고 시장에서 물건도 슬쩍슬쩍 훔쳐왔어요. 그런데 모닥불에서 날아온 작은 불꽃이 도깨비 감투에 구멍을 내고 말았어요. 도깨비 감투의 비밀을 모르는 갓장이의 아내는 흰 실로 꼼꼼하게 감투에 난 구멍을 꿰매었지요. 흰 실자국이 나 있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갓장이는 신나게 주막으로 갔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퀴즈 1. 갓장이는 갓을 만들면서 왜 불평을 했나요? 2. 갓장이는 왜 아내에게 도깨비 감투를 씌워주었나요? 3. 갓장이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여러분에게 도깨비 감투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